무시당하는 엄마 vs 존경받는 엄마 중년 이후 자식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는 방법. 혹시 펄펄 끓고 있는 국냄비 앞에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가운 싱크대 앞에서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엔드아 포즈.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엔드아 포즈. 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요? 오늘 저는 35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밥을 지어온 한 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아나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그날, 아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가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손이 많이 가는 5가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아들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깻잎 반찬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매운 것을 전혀 못 먹는 며느리의 식성을 고려해 얼큰한 김치찌개 대신 담백한 된장찌개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요즘 살이 쪘다며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딸을 위해서는 특별히 신선한 샐러드도 따로 만들었어요. 아나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식탁 위에서 정작 아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느긋하게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구두를 벗던 며느리가 툭 던진 한마디는 아나의 가슴을 후려치는 비수 같았습니다. 엔드코트.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엔드코트. 아나는 애써 괜찮다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초라한 미소는 얼굴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뒤 늦게 도착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나르며 부엌과 거실을 바쁘게 오가는 엄마의 구분 등을 보며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엔드코트, 우리 엄마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힘들게 밥을 해. 엔드코트.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다 그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나의 귓가에는 오직 엔드아 포즈, 옛날 사람 엔드아 포즈, 이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만 날카롭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12가지 반찬이 빼곡하게 차려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내의 밥그릇에 먼저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습니다. 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묵묵히 자기 밥만 먹고 있었죠. 누가 어떤 반찬을 맛있게 먹는지 아나는 눈을 떼지 않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나가 무엇을 씹고 있는지, 아나의 밥그릇이 비었는지 쳐다보는 눈길은 이 식탁 위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 아나는 좁고 축축한 부엌에 홀로 남아 기름기 묻은 접시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아나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엔드아 포즈.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엔드아 포즈. 엔드아 포즈. 때 맞춰 밥을 해주는 사람? 더러운 옷을 빨아주는 사람? 명절마다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부치는 사람. 엔드아 포즈. 엄마라는 단어는 원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이름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아나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노동의 직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장면이 그저 남의 집일 같으신가요? 스스로의 삶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이 집안의 무구파출부 노릇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몸이 망가져 놓고선 그것이 숭고한 모성애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너무 무심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손발이 되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신을 걱정하고 배려할 아주 작은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렸는데
이 세상 도대체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날 밤, 남은 음식을 몰래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며 아나는 결국 꾹꾹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한 섭섭함이나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중년 어머니들의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아주 끔찍한 심리적 질병의 말기 증상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잔혹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하고 위태로운 얼음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얼음집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뼈를 깎아 바친 헌신, 무참히 짓밟힌 청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영원히 억눌러버린 당신만의 소중한 꿈과 취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각자의 화려한 삶을 찾아 떠나가면서 그 사막의 잔인한 태양은 당신의 얼음집을 사정없이 녹여버립니다. 결국 당신의 텅 빈 두 손에는 녹아내린 물비린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끔찍한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엔드아포즈, 모호한 상실 엔드아포즈 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겪는 명확한 이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멀쩡히 살아있고 길 하나 건너에 살며 주말이면 얼굴을 들이밉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깊은 영혼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외로움. 차라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별이라면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이라도 할 텐데 이놈의 상실은 너무나도 애매하고 형체가 없어서 당신은 마음 놓고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낍니다. 스스로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책하죠. 엔드아포즈. 다들 저렇게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배부른 소리하며 섭섭해하는 내가 비정상이지. 엔드아포즈. 하면서 그 분노를 다시 속으로 꾹꾹 삼켜버립니다. 이 기막힌 현상을 제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주 뼈 때리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엔드아포즈, 자식 엔드아포즈, 이라는 벤처기업에 당신 인생에 남은 자본금과 신용을 100% 몰빵한 아주 어리석고 악성인 투자자입니다. 혹시 모를 실패를 대비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이나 자아존중감이라는 지분은 단 1%도 챙겨두지 않았죠. 이제 그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당신의 구시대적인 간섭을 귀찮다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지금 완벽하게 깡통을 찬 파산 상태입니다. 당신은 억울하시겠죠? 내가 바친 그 맹목적인 헌신이 전부 숭고한 사랑이었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경계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엔드아포즈, 정서적 융합 엔드아포즈 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담긴 당신이라는 물컵은 너무나도 얄팍하고 위태로워서 다른 사람과 살짝만 부딪혀도 당신의 감정까지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아들의 기분이 날아갈 듯 좋으면 당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합니다. 반대로 딸이 며칠째 전화를 안 하며 짜증을 내면 당신의 일주일은 지옥으로 변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감정 스위치는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안면, 근육에 따라 미친 듯이 출렁이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지독하고 무서운 마음의 병은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당신에게 엔드아포즈, 어머니니까 덮어놓고 희생해야 한다 엔드아포즈, 고 잔인하게 세뇌하며 당신의 고유한 자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여버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아나의 꿈을 애 엄마가 무슨 유난이냐며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혀끝에서부터 이미 당신의 독립적인 자아는 싹이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돌봄에는 엔드아포즈. 여기까지 엔드아포즈. 나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지만 헌신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 다 주어야만 끝이 납니다.
정부의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무려 16%를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진짜로 소름 돋는 현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살면서도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독한 고립감에 시달려 밤마다 눈물 짓는 당신 같은 어머니들은 이 통계청 수치에 아예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멀쩡하지만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정적 파산이 가져오는 진짜 공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바닥나버린 내 인생의 원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며 핏대를 세우고 원망을 쏟아내야 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폭발은 당신을 구질구질하고 피곤한 늙은 짐덩어리로 낙인 찍을 뿐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자식들이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시 당신을 눈치 보고 존경하게 만들려면 99%의 여성들은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역설적인 심리적 반격이 필요합니다. 잠깐, 그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반격의 비밀을 제가 낱낱이 까발리기 전에 당신의 썩어가는 내면을 진단할 3초짜리 심리 테스트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양심에 손을 얹은 채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엔드아 포즈.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당신의 혀가 원해서 당신 자신만의 입요기를 위해 정성껏 차려 먹은 요리가 단 한 접시라도 있었습니까? 엔드아 포즈. 만약 당신의 입에서 엔드아 포즈, 식구들이 남긴 찌개 찌꺼기에 밥을 비벼 먹었다 엔드아 포즈, 거나 엔드아 포즈, 애들 입맛에 맞추느라 내 입맛은 잊은 지 오래다 엔드아 포즈. 나는 구차한 변명이 튀어나왔다면 당신의 존재 가치는 지금 심각한 사망 직전의 적색경보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강하게 누르시고 아래 댓글창에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엔드코트.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엔드코트. 이것은 저를 기쁘게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장난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그림자에 숨어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비겁한 과거의 당신과 영원히 결별하고 오직 당신 자신과 맺는 가장 엄숙하고 피가 끓는 첫 번째 생존 계약서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다 적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자식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우러러보게 만들 그 잔인하고도 우아한 반격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아무렇게나 짓밟히는 싸구려 발매트처럼 취급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이제는 그 끔찍하고 처절한 헌신의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텅 빈 컵에 스스로 물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자식들의 표정이나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이 출렁거리게 놔두는 짓을 당장 멈추고 잃어버린 인생의 지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기적인 자율성을 뻔뻔하게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부터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식구들이 남기고 간 찌개에 대충 밥을 비벼 먹는 짓을 당장 그만두고 오직 당신의 혀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당당하게 골라서 드십시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남편이나 자식이 좋아하는 채널에 억지로 시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리모컨을 쥐어채고 당신이 진심으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당당하게 시청하십시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존경과 대우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엔드코트. 나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분명한 취향과 욕구가 있다 엔드코트. 고 세상에 차갑게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에 꽁꽁 붙어버린 침묵의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내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가족들이 당신의 정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싱크대 앞에서 그릇만 쾅쾅 깨부수며 분노를 삼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억울함에 복받쳐서 자식들에게 엔드코트.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기적이니? 엔드코트. 라며 공격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도 안 됩니다. 대신 자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의 감정을 주어로 내세워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십시오. 엔드코트. 내가 바빠서 연락 못하는 건 엄마도 다 이해해. 하지만 일주일 내내 내 목소리를 단 5분도 듣지 못하면 엄마는 너무 속상하고 깊은 외로움을 느낀단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내가 편하게 배달을 시키자고 한 말은 엄마를 위한 배려였겠지만 솔직히 엄마는 내가 정성껏 해준 밥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단다. 엔드코트. 이 작고 날카로운 언어의 충격요법은 자식들이 당신을 무한정 뽑아 쓸 수 있는 애정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아니라 상처받고 피가 흐르는 감정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자존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만의 가치로 다시 사들이는 유능감의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나의 그 끔찍하게 우울했던 일요일 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절망에 빠져있던 아나는 거실 서랍 속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몽당 볼펜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문지, 귀퉁이에 동그란 꽃잎 5개가 달린 비뚤배뚤한 꽃 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이 못 그린 초라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아나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순수한 위안을 위해 창조해낸 위대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린 것도 아닌 오직 아나만의 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빈칸에 당신만의 구부러진 꽃을 그려내야만 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수치화를 등록하든 베란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텃밭을 가꾸든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로 글쓰기를 배우든 혼자서 걷기 모임에 나가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숨막히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찢고 나가서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작지만 확실한 쓸모를 스스로 증명해 내십시오. 자, 이렇게 아나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이 세 가지 이기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벌어졌을까요? 아나가 더 이상 굽신거리며 무료 파출부 노릇을 하지 않고 방문을 차갑게 걸어 잠근 채 훌쩍 외출해버렸을 때 말입니다. 과연 평소에 엄마를 무시하고 촌스럽다며 조롱하던 그 콧대 높은 자식들은 어떤 소름 돋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범한 일요일 저녁, 평소 같으면 12가지 반찬 냄새로 지글지글 진동해야 할 아나의 집 부엌은 불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나는 땀에 절은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화사한 옷을 입은 채 친구들과 우아하게 차를 마시러 외출해버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진 아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주방을 보며 아들은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낯설고 섬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주방 구석에 영원히 붙어있는 붙박이 가전제품쯤으로 생각했던 아들의 건방진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다급하게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엔드코트. 엄마. 요즘 뭐 해? 엔드코트. 안심하고 있던 자녀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당황하여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인간 행동의 법칙이자 진공 효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목구멍 끝에서 느낄 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쏟아붓던 맹목적인 희생과 간섭을 거두어들이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 집안에는 거대한 진공 상태의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텅 빈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실감에 숨이 막혀 결국 스스로 걸어나와 당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품어주고 안심시키면 상대방은 교만해지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단호하게 독립하면 비로소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생겨납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이 헌신의 끈을 차갑게 놓아버리면 자식들이 나를 떠나고 원망할까봐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지독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구차하게 자식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짜낼수록 당신의 존재 가치는 시장 바닥에 헐갑에 팔리는 떨이 상품처럼 무참히 폭락할 뿐입니다. 중년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품격 있고 차원 높은 사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식들 앞으로 달려나가 온몸으로 진흙탕을 뒹굴며 비를 대신 맞아주는 미련하고 촌스러운 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락한 의자에 깊숙이 앉아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자식들이 거센 폭풍 후 속에서 비틀거리며 스스로 우산을 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잔인하고도 위대한 인내심입니다. 나를 되찾은 엄마는 자식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지 않으며 자기 삶의 중심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로 그런 당당한 엄마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차가운 주방은 당신이 늙어 죽을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있어야 할 비참한 감옥이 아닙니다. 당신의 찬란하게 빛나는 남은 인생 그 자체가 당신이 진짜로 군림해야 할 단 하나의 위대한 왕좌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가족들이 소파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당신이 따뜻한 밥상을 대령하기만을 뻔뻔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딱 3초만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짓누르던 앞치마를 과감하게 풀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들의 당황한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엔드코트. 엄마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 시간을 가질 테니 오늘 저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엔드코트.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등을 돌려내친다고 해서 하늘이 두 쪽 나거나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서의 눈부신 제국은 바로 그 차갑고도 당당한 당신의 한마디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뼈 아픈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희생을 강요할 때 저는 당신의 찬란한 이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